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1일 매시경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예요. 땡땡 쓰는 걸 보면요, 세상 변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 땡땡이 뭘까요? 저도 가만히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 봤는데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기사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 지금 프로그램 영상이 계속 뭐가 문제가 생겨서 좀 세 번째 녹화하는 거거든요. 그 점 참고해서 만약에 편집이 이상하면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바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오늘 답은요, 이거예요. 돈 쓰는 걸 보면요, 여러분, 세상 변하는 게 확연히 보인대요. 여러분, 어떤 거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한번 내려볼까요? 자, 돈 쓰는 걸 보면 세상이 보인다? 그럼 세상 변하는 게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거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하게 뭐 이론적인 공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소비를 하잖아요. 그쵸? 돈 쓰잖아요. 근데 누구 걸로 써요? 누구 돈? 엄마, 아빠. 그쵸? 내 돈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 맞나요? 그렇게 없을 거예요. 왜? 우리 아직 취준생이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게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본다? 내가 돈 쓰는 걸 본다? 내가 돈 쓰는 거? 이게 왜 중요해? 이게 앞으로 이제 세상 변화에 따른 이제 그러한 이제 뭐 이슈들이 이제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뭐 메타버스는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그게 우리의 생활에 뭐 깊숙이 침투돼서 아직까지 뭐 완전하게 적응이 된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이런 세상은 이렇게 변할 거야라는 이제 뭐 그러한 하나의 또 메시지인 거죠. 자, 그리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지금 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뭔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런 제품의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또 그런 제품들이 뭐야 앞으로 시장에 많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돈 쓰는 걸 보는 게 우리랑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소비를 하고 있고 그 소비의 어딘가에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관심 있는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신문 기사를 갖고 뭘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냐? 첫 번째 이거겠죠. 취업의 관점. 취업의 관점? 아, 너무 우울하다. 그쵸? 근데 일단 취업의 관점 뭘로 봐야 돼요? 내가 대부분 면접 충분이라는 채널을 보는 친구들은 뭐 은행 금융권을 준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수백 번 얘기해도 지금 아직까지 저를 만나는 친구들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빨리 다른 친구들한테 빨리빨리 노출을 시켜주세요. 아무튼 내가 만약에 은행 취업을 준비해. 그럼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내가 어떠한 걸 활용해 볼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와, 뭐에 활용을 해볼까?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관점을 조금만 달리 보자고요. 내가 은행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도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방향성이 금융권 시장의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가 아니라 왜냐 다르겠죠. 금융권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각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금융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공통된 그런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은행 취업을 해. 근데 지금 올해 상반기도 시중은행 6개 다 안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 3, 4개다. 그럼 내가 원서를 이것만 쓰고 끝?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취업은 확률 사업이기 때문에 확률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부단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은행 말고 은행 플러스 어디 금융권 원서 써요? 자소서? 만약에 안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확률 싸움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늘 누가 한 얘기냐, 여기 장재영 신한카드 상무님이 얘기한 건데, 카드 오늘 기사를 읽고 카드사 내가 한번 써볼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건 관점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은행만 팠는데 오늘 면접 중대랑이랑 신문을 같이 읽고 오 오케이 카드사에서 이런 역할도 하네. 이렇게 좀 이해되셨죠? 음. 그리고 두 번째, 커리어의 관점. 이것도 뭐 취업이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커리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사실 그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서 결국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산업과 직무가 내가 내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는지를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냥 한다는 거죠. 하지만 단 몇 시간만이라도, 단 며칠만이라도 이러한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책 한 권을 읽든 이 기사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책을 읽어, 4차 산업혁명 책 읽어, 이거 너무 어렵다, 내가 지금 준비하는 직무 말고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 예를 들어서 이러면 직무라든가 산업의 선택 폭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좁은 내가 보는 그 좁은 이제 시야의 관점에서 점점 더 넓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리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취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나중에 커리어를 이제 넓혀 가려면 결국 내가 많이 보고 많이 들은 사람들이 뭔가 선택을 할 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나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재테크, 금융의 관점에서 이것들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이 이제 DB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건데 DB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럼 나는 이것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나 뭐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을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기사는 장재영 신한카드 상무님이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남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궁금하다면 이 남자를 찾아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지 궁금하면 신한카드를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신한카드 홍보 아닙니다. 뭐 신한카드 뭐 전 모르고 일단 이걸 보면서 읽고 얘기할 거예요. 자, 몇 달치 소비 내역을 보여주면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알려줄지도 모른다. 매일 보석 같은 데이터가 쏟아져서 행복하다.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상무를 만났대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쓰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돈을 쓰면은 소비 내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카드사에서 카드만 써서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소비 패턴이 분석하면 좋은 게 뭐예요? 이게 요즘에 얘기 나오는 이제 DB죠, DB. DB가 얼마나 중요한 거지. 이 DB를 물론 신한카드에서 뭐 팔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직종에 있는 것들은 이게 알게 모르게 DB를 막 팔고 사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게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한카드에서 하는 건 이러한 고객들의 소비 패턴 이런 것들 잘 분석해서 그러한 트렌드를 읽고 이런 것들을 금융사업에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지,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카드사 데이터베이스는 빅데이터 꽃이다. 우리가 DB 하는 게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줄임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가서 우리가 뭘 가입하더라도 그 고객 DB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DB는 빅데이터의 꽃이래요. 여러분 빅데이터 너무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지금 취업 준비하면서 소비 양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단순한 숫자나 그래프가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DB가 중요한 건 뭐예요? 카드사에서 카드를 긁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밥을 먹는데 어떠한 친구들 돈을 더 많이 쓸 거고, 어떠한 친구들 택시를 타는데 많이 쓸 거고, 어떠한 친구들 책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쓸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 소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온전히 담겨 있고, 그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현재도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소비 패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쵸? 자, 장상무는 2,800만 명 고객과 270만 명 가맹점이 만들어낸 수억 건의 데이터를 연구원 59명이 매일 분석했대요. 와, 저도 여러분 이거 놀랐어요. 2,800명이 신한카드 고객?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절반이 넘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쵸? 예전에는 카드사 데이터가 고객 만족을 위한 마케팅 도구였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고객 성향을 예측해 좋아할 만한 곳을 추천해주는 수가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DB를 활용해서 이 AI가 그 고객이 미리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추천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신한카드는 10년 전부터 회사 서버에 잠자고 있던 카드 결제 데이터를 깨웠대요. 2013년도에 조직을 키웠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상무님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무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갔냐? 26년간 카드 사용자들을 연구해온 고객 전문가래요. 고객 전문가. 지금 여러분 자소서에 이게 금융권이든 아니든 고객에 관련된 얘기 엄청 많이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결국 고객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건데, 고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DB 하는 최상단 조직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지금 빅데이터 시대다. 그다음에 뭐 IT 데이터를 잘 해야지 어디인가 취업해낸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떤 커리어를 쌓나 놨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사고방식 그다음에 과학자보다 심리학자, 철학자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로 보면은 약간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뭐 DB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고 IT, 디지털 물론 그러한 기술들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 그러한 기술을 가진 분들을 더 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그 고객의 입장, 그 고객에 대한 생각과 그 고객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해온 분들이 그러한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남다른 접근법 덕에 새로운 데이터 상품도 생각했대요. 매일경제신문과 개발한 소비자 거리지수가 대표적이래요. 장상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소비, 이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고 자영업 환경도 급변했다. 결제 데이터와 이동 거리를 연계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대응해야 될지 보일 것 같았다고 CDI를 권한 이유를 설명했다. 와, 대박이네요. 1인 가구와 영유아 자녀 가구 등 생활 방식별을 분석한 결과는 자영업자들이 목표 고객 성향을 파악한 데 유리하고 그쵸 맞죠. 왜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패턴들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또 더더욱 이러한 고객 유형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쓰게 하려면 자영업자분들은 그들도 맞춰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게 유리한 거죠. 또 지역별, 상권별 분석 결과도 정부 정책 마련할 때 유용하고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와 컨설팅으로 작년에 연구소가 벌어들인 수익이 100억이래요. 와, 저 같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여러분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뭘? 취업할 때? 직무가 뭐고 미안한 얘기지만 창피한 얘기지만 뭐가 있는지 제가 취업할 때 서른이 넘긴 나이였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직진 난 금융과 고고 자격증 공부 자격증 딴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뭐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아쉬움이 남는 거 뭐냐면 좀 더 다양한 사람, 다양한 경험, 다양한 책들을 조금 읽었으면 진짜 인생이 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카드 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생각도 안 했어요. 뭐야 카드 팔어? 안 가?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가졌던 1인 혹시나 오늘 매식경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은행 쓰면서 다른 거 쓰세요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어? 어떻게 써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그럼 그때는 이제 제 옛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봐야죠. 거기 금융권 가서 뭐 하는지도 물어보고 한번 현직자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내가 약간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카드만 팔아서 저는 돈만 버는 건지 아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생성하고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와 데이터와 컨설팅으로 100억을 넘게 벌었대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물론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고객 만족 향상이었다. 빅데이터는 가맹점의 타겟 고객을 찾아주고,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가 신한카드를 이용하시는 이 가맹점주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타겟 고객을 찾아줬대요. 얼마나 좋아요. 이 가맹점주님 그 입장님 앞에서는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맞춤 혜택이 흘러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또 업계 1위 카드사 보니 깨알 홍보하는 거죠 지금 신한카드 홍보 이 기자분이 여러분 카드 쓰려면 신한카드 한번 써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124 카드사 부분이 업의 확장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 고객, 가맹점, 카드사가 윈윈하는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고민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카드 회사에 입사하셨고 했는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엄청난 이야기 그런 게 아닐 수는 있겠지만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취업의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카드사라는 것도 괜찮을 수 있구나. 그리고 되게 여러분 좀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데이터를 모르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아, 나는 데이터 잘 못해요. 아니, 못해도 된다니까요. 아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소서 그 채용 공고 한번 읽어보라고요. 거기에 꼭 데이터 조건이 있나 없나.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면 지원해보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 걸로 여러분 커리어가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이 신문 하나를 읽고 또 재테크 금융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거예요. 이 DB를 여러분 막 팔고 사고 이제 그런 데도 있다니까요. 그런 건 잘못된 건데 지금 이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뭔가 가맹점들과 소비자들한테 뭔가 둘 다한테 도움을 주면서 이 DB를 잘 활용하는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DB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순기능의 역할을 하지만 DB를 잘못 악용하면은 이러한 문제도 있겠네. 뭐 DB 활용하는 문제가 되게 많죠. 뭐 증권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DB 고객들이 그 회사 전화하면 그 DB 갖고 팔아버리는 거야. 다른 회사로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 정보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중요해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외식경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좀 늦었지만 열심히 달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